자, 우리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말부터 계속 시장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있죠. 세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보통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이 세 개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꼭 사라,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증명하듯이 2025년 첫 거래일부터 이 종목들은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접근을 했다가 2차전지 붐이 일어났었던 시절처럼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면서 손실을 보실까봐 이렇게 한번 내용 다뤄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025년 로봇 투자 전략, 2차전지 때와 같이 당하지 말자, 이렇게 제목 지어봤고요.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보셔서 로봇 투자를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시고 큰돈 버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오늘 내용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만 미리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들 제공해 드리는데, 이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또 영상 자체에 좋아요 늘어나는 거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내용을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로봇을 투자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로봇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봇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해당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로봇의 뇌인 AI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 몸 관련한 부분만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봇이 보통 구성을 보면 첫 번째로 센서, 그리고 동력계, 움직임을 담당하는 동력계, 관절,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센서에서는 보통 보는 센서, 모션 센서, 기타 센서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보는 센서는 말 그대로 로봇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율주행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라이다 같이 독일의 SICK, 씩이라는 그런 회사나 중국의 염가판 라이다, 국내에서는 SOS랩, 이런 회사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실제 로봇의 눈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션 센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로봇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센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 좀 어렵지만 IMU나 엔코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IMU라고 하면은 자이로스코프라든지 가속도, 지자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데, 이 해당 부분은 국내에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엔코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터가 얼마나 돌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RS 오토메이션,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부분들에서 해당 부분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센서에는 이제 빛이 없는 상태거나 악천후 상황에서 실제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없을 때 적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실제 내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센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7개 정도 기업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에서 i3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 부분이 이 두뇌 부분을 제외하고 로봇의 가격의 15%에서 20% 정도의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어떠한 센서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력계인데요. 동력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배터리죠. 근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충전이 가능한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 원가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력계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중국 정부 보조금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시장에 들어와서 가격을 엄청나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치킨 게임에 들어서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력 있는 업체나 우리가 투자자로서 투자할 요소는 많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관절인데요. 이 관절은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이 관절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로봇 가격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그런 비싼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공장들에 들어가 있는 그렇게 팔만 있는 이런 로봇들 있잖아요, 여러분. 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모터나 엔코더, 감속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팔만 있는 로봇을 협동 로봇, 그리고 테슬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팔다리가 다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들을 휴머노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해당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터, 엔코더, 감속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모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
삼익 THK나 그리고 SPG 이렇게 업체들이 있는데, 이 SPG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로봇 관련주 중에서 상당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실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업체입니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코더는 국내에 딱히 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속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명한 기업들이 보통은 일본에 대부분 있는데, 이 감속기 부분이 이 관절 70%의 가격을 차지하는 것 중에서도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움직이는 속도 변환이라든지 토크를 변경하는 그러한 것들을 맡고 있는 부분인데, 유선 감속기, 플래너리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 등 이렇게 나뉘는데, 하모닉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회사 하모닉 이름 자체를 쓴 것만큼 하모닉이 그만큼 앞장서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하모닉, 나브테스크, 독일의 비텐슈타인, 중국의 리더드라이브 이런 회사가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SBB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한동안 증권사에서 굉장히 밀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10만원까지 잘 치솟다가 지금 2만원까지 내려온 그런 상태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중국에서 사실 우리 SBB테크의 감속기를 많이 이용을 했었어야 하는데, 중국에 이 리더드라이브라고 하는 중국 자체 회사가 생기면서 SBB테크 이용이 굉장히 줄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렇게 큰 투자 매력은 없는 종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로봇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 국내 시장이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두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었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월 31일 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공시에 올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됐음을 확실하게 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14.7%였던 지분율을 35%까지 확대시키면서 2월 17일에 잔금을 치르고 나면 완벽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을 확대함과 동시에 한종희 사장 직속으로 미래로봇 추진단이라는 걸 설립을 하면서 앞으로 로봇 사업에 진지하게 달려들 거라는 거를 이미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개발에 가속화를 붙일 거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미 얘 같은 경우에는 일어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가격이 뜬 거를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앞으로 어떤 실적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행방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좀 봐야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눈여겨보실 게 우리나라의 제조산업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차죠. 현대차는 로봇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21년 6월에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의 지분을 80%를 인수를 했습니다. 회장의 사비까지 들어간 상황이고요. 약 1조 정도로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인수한 상황인데, 아직은 상장되지 않은 회사예요. 근데 실제로 25년 6월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켜서 소프트뱅크 그룹의 자녀 지분 20%에 대한 엑시트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는 그러한 풋옵션 계약을 하면서 이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80% 인수를 받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어서 IPO를 언제쯤 진행을 할 것인지 그 시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공개한 것도 이 IPO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몸값을 올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예상 시총은 10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이익을 본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1조 정도의 지금 지분 80%를 인수한 상황이고, 남은 20%마저도 2025년 6월까지 상장을 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지분을 현대차가 직접 인수로 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돈을 들여봤자 약 1조 2천억 원, 이 20%가 한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외적으로도 지금까지 기업 자체가 손해를 보고 있는 적자분을 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거의 2조 정도 되는 금액으로, 이 평가 금액이 조금 과장됐다고 치면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5조 정도는 된다고 칠 수 있는데, 이미 2조 들여서 5조의 기업을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현대차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에 따라서 현대차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다들 2차 전지 때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 많이 다 보셨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진짜 이제 로봇이 어떤 실적들을 내고 있고 어떠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다들 이미 우리는 2차전지 시장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등등에서 한번 겪어봤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봇 기업이 지금은 기대감으로 앞으로 테슬라빨의 기대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서 그러한 세상이 올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기업들의 실제 실적이 어떤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약 3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도 38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24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위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 사업의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을 내는데 아직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의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수익이 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로봇 이슈 기대감과 적절하게 실적이 맞물리는 시기에 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기대감으로 상승은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실적들을 보여주면서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을 잘 노려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로봇 기업이 도대체 언제부터 실적을 낼 수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기업은 바로 이 테슬라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것들을 이뤄내고 있는지를 보면 21년 8월에 최초로 인간용 로봇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에 22년 10월에 휴머노이드인 옵티머스의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했는데 이때 사람들의 실망감이 좀 컸어요. 저게 뭐야? 했었는데 2023년 3월에는 옵티머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줬는데 이때는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 로봇이 계란을 깨지 않고 집어 올리면서 조리 냄비에 옮겨놓는 등 그러한 섬세한 작업들을 보이면서 역시 테슬라 로봇세대 오겠다 이런 기대감을 보여줬어요. 또한 최근에 2024년 4월에 로보택시 발표와 함께 위 로봇 행사를 통해서 옵티머스 로봇들이 실제 인간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보여주면서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실제 테슬라는 2025년 올해 말까지 옵티머스 1000대를 자동차 생산 라인 등에 배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타사에도 판매한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적어도 로봇이 실적이 나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려고 하면 올해 하반기에서 2026년은 돼야 실제로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함께 실제로 로봇 기업들의 증권사 컨센서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계속 어마어마한 영업 손실을 가지고 오다가 2024년 말부터 영업 손실이 꽤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내년 예상치는 49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 같고 26년도 돼야 170억 정도의 이러한 수익을 낼 것 같은데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 2025년 예상치까지 영업손실을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낸다라는 게 보여지고 2026년은 돼야 3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져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우리 로봇이 지금 기대감으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이 찍히면서 돈을 벌어오는 시기는 25년 말에서 26년은 돼야 우리 로봇이 실제 돈이 되는 시장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식 투자자입니다. 주식은 결국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기대감이 가시화되면서 실제 매출로 찍혀서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되는 그러한 자금을 가져오기 시작했을 때 또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우리 에코프로 2차전지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온대. 그래서 배터리가 이렇게 될 거래 해서 2차전지 기대감으로 막 올랐잖아요. 그렇게 진짜 주변에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투자만 하면 다 돈 벌었어요. 막 200%, 300%, 크게 1500% 정도까지 번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잘 팔았다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했던 분들 다 전기차 캐즈미니부터 시작해서 리튬 가격 하락하고 지금 다 끌어내려져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똑같이 로봇 시장에서도 반복이 될 겁니다. 지금 이러한 시기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부분과 실제 실적으로 보여줘서 상승하는 부분들을 잘 분리를 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대감과 실적,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로 나눠가지고 보실 만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IPO부터 시작해서 실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보셔야 할 게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요렇게 우리 국내 장에서 보실 수 있고요. 협동로봇 관련해서는 두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 요 정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랑도 묶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탑스 등이 있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또 유니캐스트.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투자 방법을 좀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결론을 내보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2차전지 시장에서 에코프로 BM을 보면서 한번 공부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 거래 라는 기대감으로
뜨는 주가를 주위 사람들이 다 잘 버는 걸 보면서 나도 투자를 했다가 고점에서 물렸거나 혹은 더 큰 욕심을 내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매도 시점을 놓쳐서 지금까지 끌고 오시면서 현재 상황에서 계속 물타기하고 언젠간 올 거야 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애초에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내 목표 수익률이 이 200% 300% 올랐을 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5년, 10년 갖고 있어서 이때의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투자가 맞는데 과연 그 시대가 올 것인지에 대한 그 리스크와 또 그때까지의 분명히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내 자금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묶여있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변화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지금 내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잃는 것 자체가 기회비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에서 잠깐 눌림목이 있을 때 사서 또 오를 때 팔고 눌림목 조정 올 때 사서 오를 때 팔고 하는 형식의 단기적으로 로봇 테마를 접근을 할 것인지 혹은 장기적으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 말부터 26년에 로봇 시장이 개척이 되면서 실제 돈을 벌어오기 시작할 때 추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내가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쌀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을지 이렇게 단기적인 투자 방식과 장기적인 투자 방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략 수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로봇이 오르는 이유도 테슬라빨의 로봇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중에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 시대가 올 거래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업의 주가는 결국 실적을 보여줘야 오릅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약물을 개발을 하는 중이래 할 때는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걔는 성공률을 기반한 할인율을 해서 매긴 그때의 적정 가치가 지금 이거기 때문에 요까지만 오른 겁니다. 그 상태에서 1상을 성공하면 1상에 대한 할인율이 해제가 되면서 좀 오르고 2상까지 성공하면 2상 성공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할인율이 또 해소가 되면서 오르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적정 가치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무너졌을 때는 해당 임상이나 FDA 승인이 무너졌을 때에는 이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2차전지나 로봇 같은 경우는 느낌이 달라요. 실제로 전기차 시대가 올 거래, 로봇 시대가 올 거래 라고 해서 그럼 잘 되겠지 하고 오르다가 실제로 이 오른 것들이 이후에 수치적으로 실제 전기차 시장에 와서 전기차가 엄청 많이 팔리고 배터리가 계속 잘 팔리고 로봇이 엄청 잘 팔리고 해서 기업이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꾸준한 성장률을 보여줘야 거기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기대가 한번 올랐다가 근데 전기차 시장 캐즘 맞으니까 매출 줄어드네? 그거 다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 흘러내리잖아요. 그 흘러내린 주가는 다시금 이전의 기대감만큼 오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로봇이 분명히 갈 테마는 맞습니다. 결국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고 인간은 항상 편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으로 점점 변해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투자자니까 당장에 내가 2025년 로봇 테마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여러분들 개인마다의 적절한 투자 전략 수립을 꼭 하셔야 되고 2차전지처럼 그러한 일 없이 나는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을 먹고 말겠다. 그래서 나는 살짝 눌릴 때마다 사서 기대감으로 오른 피크점에서 팔겠다. 혹은 지금부터 계속 사모아서 평균단가 낮춰서 나는 나중에 실적이 터지는 시점에서 더 큰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할지 정확하게 투자 스탠스를 갖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로봇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내용 다뤄봤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될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 만들어내는 윤성호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 이번 주말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호였습니다.